비트코인이 6800달러까지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규 유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시장은 신규 유입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신규 유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때 신규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인간 심리상 주머니에 여윳돈이 생기면 돈 쓸 곳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어디 투자할 곳 없나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금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높은 금리 상황에서 주머니 사정을 쥐어짜고 있는데 유동성이 나올 수도 없고 신규 유입이 증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해당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비트코인 시장만의 문제라 보시면 안 됩니다.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ETF 유입과 유출입니다. ETF 순유입이 반짝 증가하더니 다시 심정지 상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어야 ETF를 통해 기관, 세력들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릴 텐데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갑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경제는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는 한없이 상승 중이죠. 게다가 금리는 고금리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마른 주머니를 그렇게 쥐어짜고 있는데 신규 자금 유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기관, 세력들이 ETF를 통해 시장 가격을 올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볼 것은 홍콩 ETF입니다. 온갖 미디어, 유튜브에서 홍콩 ETF를 통한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며 호들갑 떨길래 제가 홍콩 ETF는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큰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이었죠. 추후 훗날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홍콩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CVD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형고래와 대형고래 그룹의 매수 활동으로 시장은 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나 중형고래들이 다시 일제히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형고래는 큰 매도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중형고래들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은 대형고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형고래가 매도에 동참할 경우 단번에 55,000에서 56,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56,000달러까지 매수 볼륨이나 매수벽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56,000달러에 존재하는 매수 볼륨도 크지 않고요. 그만큼 시장의 매수 심리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 약정 흐름입니다. 노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하며 초록색 바는 미결제 약정을 의미합니다. 미결제 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말부터 미결제 약정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래, 세력 등은 수익 실현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최근 며칠간 미결제 약정에 추가적인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제가 항상 체크하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있어 매번 등장하는 악재는 마운트곡스 상환입니다. 수년간 해당 악재를 우려먹고 있으며 매번 상환될지도 모른다는 찌라시와 함께 매도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마운트곡스에서 채권자들에게 반환될 가상자산 규모와 반환 날짜 등을 오피셜로 공지한 것이죠. 단순한 찌라시나 카더라 통신이 아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반환될 가상자산 규모는 비트코인 13조 규모, 비트코인 캐시 1,000억 원 규모가 되겠으며 상환 절차 마감이 10월 31일입니다. 해당 날짜 이내에 반환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정책 불확실성, 중동의 긴장감 등과 더해져 시장에 부담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10년 넘게 괴롭힌 마운트곡스 악재나 올해 안으로 모두 소진될 악재들입니다. 올해만 무사히 넘긴다면 악재 해소로 인한 수급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당장의 시장 참여보다는 올해 3분기 혹은 연말까지는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확대되었을 때 주봉 단위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41,500에서 44,500달러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대상승장이어도 주봉의 52MA 터치하며 상승 모멘텀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주봉 52MA에는 주요한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어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도 해당 52MA 부근의 매물대에서 강력한 반등이 진행되었죠. 따라서 조정의 가속화가 진행될 경우 현재의 주봉 52MA 가격대에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봉 52MA에서 다시 한번 재축적 시기를 걸치고 모두가 염원하는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과 함께 알트 시즌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봉상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재차 하락할 경우
다시 한번 일봉 FVG 영역에서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으나 해당 상승 모멘텀을 지속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봉상 핵심 지지 레벨은 55,000에서 53,000달러 부근으로 설정할 수 있겠으며 해당 가격대에서 다소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의 공정가치 갭을 채우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정은 하단의 공정가치 갭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시장 알고리즘은 해당 갭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갭은 시장을 이끄는 주 거래자들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단기 반등이 예상되는 영역은 58,500에서 59,500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며 축소되는 시기입니다. 4시간봉이든 일봉에서든 주된 지지 레벨에서 단기 반등은 나오겠으나 유동성 고갈로 상승 모멘텀은 지속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할지라도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겠습니다. 결국 강력한 수급이 확대될 가격대는 주봉 관점에서의 주된 지지 레벨인 41,500에서 44,500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봉의 캔들은 한 캔들당 일주일이나 소요됩니다. 그러한 주봉 관점의 주된 지지 레벨까지 하루아침에 도달되기란 어렵겠죠.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시간 프레임을 주봉, 일봉, 4시간봉으로 나누어서 주된 지지 레벨과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봉과 일봉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 캔들당 변동폭과 기간이 다르겠으며 일봉과 4시간봉을 비교하였을 때 한 캔들당 변동폭과 기간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 즉, 주봉에서의 주된 지지레벨까지 안착되는 기간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소리이며 해당 지지레벨에서 반등 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할 수 있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주봉보단 해당 지지레벨까지 안착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마찬가지로 4시간봉은 일봉보다 해당 지지레벨까지 안착되는데 시간이 더욱 짧을 것이고요. 각 지지레벨에서 진행되는 변동성 또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투자자의 경우 시간적 프레임을 크게 보실 수 있겠고 매매의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단타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프레임을 짧게 보실 수 있겠죠. 시간적 프레임에 따라 본인 매매 성향에 맞게 플랜을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분석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애청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들 부자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